안녕하십니까. 대학생들을 위한 학교약 대여 애플리케이션인 모두 대여 발표를 맡은 박예은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로 주요 기능들의 기존 앱과 차별점 창의성, 두 번째로는 화면 설계 및 기능, 세 번째로는 시스템 설계서, 네 번째로는 설계 제한 요소, 마지막으로는 시연 동영상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애플리케이션 이름인 모두 대여를 표현한 로고입니다. 여기에서 이 분홍색 글자 모두는 모두이고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대여나 예약은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로 손가락 OK 표시와 O 표시를 넣어 모두 된다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물함 대여, 식당 예약, 열람실 예약, 물품 대여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들의 기존 앱과 차별점과 창의성입니다. 첫 번째로 사물함 대여는 현재 저희 학교 사물함은 아날로그식 사물함인데 저희는 사용과 관리의 편리함을 강조하기 위해 학교 내에 배치된 사물함들이 전자사물함이라는 가정하에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사물함 대여 방식은 신청기간에 직접 찾아가서 보증금을 내고 열쇠를 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사물함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언제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사물함 기능을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람실 예약은 현재 학술정보관 내에 있는 열람실을 이용하려면 클리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후 비콘 인증을 통해 열람실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증 방식은 비콘을 통해 하는데 비콘 인증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열람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인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열람실에 들어가서 예약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혼란을 유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기존의 비콘 인증 방식을 QR 인증 방식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열람실 내 QR코드를 부착하여 열람실 예약 후 30분 이내로 QR코드를 찍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열람실 예약 기능을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당 예약과 관련된 기존 애플리케이션은 웨이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음식 주문 기능만 사용할 수 있고 좌석 예약이나 식당의 혼잡도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대와 같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30분 이상 음식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빈자리가 없는데 음식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식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 주문과 더불어 식당의 혼잡도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좌석을 미리 예약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자 식당 예약 기능까지 설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식에서 신메뉴가 나오면 무슨 맛인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음식 주문 시 각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나 맛의 특징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대여는 학생이나 사무실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과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대여 산업인 물품 대여는 학기마다 물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자와 이용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자는 학기별로 물품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학과마다 따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물품 대여는 분실 파손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고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물품의 고유 번호를 도입하여 기존의 대여 방식인 수기로 자신의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대여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빌린 물건을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설계 및 기능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틀을 보시면 일반 회원과 관리자 회원을 따로 구분하여 두었고 주요 기능으로는 사물함 대여, 열람실 예약, 식당 예약, 물품 대여, 기타가 있습니다.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계는 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주요한 기능들에 대한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설계화면은 사물함 대여입니다. 왼쪽 위에서 관을 선택하면 번호가 적힌 사물함이 뜨고 각 색깔별로 사물함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회색 상태는 현재 대여가 가능하다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8번 사물함을 선택을 하면 이러한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OK를 누르면
8번 사물함을 대여했다는 의미로 회색 상태에서 노란색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위에 배너에서 사람 모양을 누르면 이건 마이 페이지를 뜻하고 지도를 누르게 되면 사물함에 위치한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면 본인이 대여 중인 사물함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이 대여 중인 사물함의 위치들을 표시하고 있고 사물함의 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은 누르게 되면 바로 반납이 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연장,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 페이지가 닫힙니다. 이 화면들에서 현재 오른쪽 아래에 물음표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물함 대여를 위한 이용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둔 도움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도를 하게 되면 층을 선택하면 사물함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물함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화면에서 구현한 부분은 첫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을 구현을 했는데요. 총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첫 번째로 뜨는 화면인데 화면의 이름을 보여주는 툴바로 툴바 위젯을 사용을 하였고 버튼을 알맞게 배치하기 위한 레이아웃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물함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위한 버튼으로 버튼을 사용을 했고 도움말을 보기 위한 버튼으로 이미지 버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층수를 나타내기 위한 텍스트 뷰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람실 예약 설계 화면입니다. 열람실 예약 설계 화면은 열람실 예약과 스터디룸 예약으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전체 지도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 지도 버튼을 누르면 열람실에 대한 좌석 배치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사람 이모지를 누르면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는 비콘 인증의 불편함을 QR코드 인증 방식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대여한 이후 QR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는 남은 시간을 볼 수 있는 상태바와 시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열람실에 부착된 QR코드를 사용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들어갔을 시 열람실 내에 있다는 것이 인증되는 과정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의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툴바를 사용을 하였고 열람실 좌석 버튼, 다음이나 전 화면으로 전환을 위해서 숫자 버튼과 화살표 버튼을 사용을 했습니다. 벽, 입구, 일반 열람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이미지 뷰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당 예약 화면입니다. 여기서 혼밥존 예약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식사 소요 시간을 사용자가 선택하여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식당의 좌석을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주고 시계 모양을 누르면 좌석의 번호 대신 시간이 떠서 사용자가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버튼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종류별로 음식 메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면류, 찌개, 김밥을 누르면 이 부류 안에 있는 음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이름 아래에 음식의 특징을 적어놔서 학생들이 어떤 음식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갔는지 참고할 수 있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바구니 보기를 클릭을 하면 장바구니에 담은 음식들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화면 중에서는 저희가 구현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구현을 한다면 어떻게 구현을 할지 대략적으로 적어봤습니다. 화면의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 툴바를 작성을 하고 화면의 상단 부분에 진행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이미지 뷰를 사용을 하고 가로선을 표시하기 위해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식사 소요 시간, 예약할 인원을 나타내기 위한 텍스트 뷰를 사용을 하고 식사 소요 시간과 예약 인원을 위한 증가 감소 버튼과 도움말을 위한 버튼, 화면 전환을 위한 화살표 버튼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화면의 이름을 보여주기 위한 툴바, 화면의 상단 부분을 진행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이미지 뷰, 가로선을 표시해야 되고, 안내문과 선택된 좌석을 나타내는 텍스트 뷰, 좌석을 선택하기 위한 버튼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물품 대여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여 중인 항목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아래에 있는 나의 대여 정보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 사용자가 대여 중인 물품을 볼 수 있는 버튼과 사용자의 최근 대여 기록을 볼 수 있는 버튼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용자의 페널티 정보가 한눈에 보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로 만약에 대여 중인 물품 보기를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항목별로 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조 배터리 대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대여가 가능한 보조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혹은 남아있지 않은지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조 배터리가 대여 가능을 하다면 대여하기 클릭을 하면 대여하기 전 알아둬야 할 숙지 사항을 알림 팝업 창을 통해 띄워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 배터리 대여가 방금 전과는 반대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그 학과에서 보조 배터리가 대여가 불가능하다면 타 학과에 동일한 제품이 있다면 타 학과에서 대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조 배터리 대여를 하고 재고가 많이 남은 순, 이름순, 학과순으로 정렬을 해서 만약에 본인이 컴퓨터공학과인데 정보통신과에 지금 3개가 남았다. 이러면 타 학과에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는 물품 대여와 관련된 부분을 구현한 게 없어서 구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의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 툴바를 구현해야 된다고 설계했고, 이 가로선을 표시하기 위해 이 위젯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대여 물품을 선택하는 버튼, 도움말을 위한 버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텍스트 뷰를 위해 텍스트 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나의 대여 정보 확인을 위한 버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화면의 이름을 보여주기 위한 툴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가로선을 표시하기 위해 이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여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여주는 이미지 뷰, 대여하고자 하는 물품의 이름과 대여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텍스트 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여하기 버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자의 화면입니다. 처음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들어갔을 경우 물품 대여 현황, 물품 재고 관리, 문의 1:1 채팅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보조 배터리를 클릭하면 고유 번호와 반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설계를 했습니다. 물품 재고 관리에서는 보조 배터리에 플러스 1을 누르면 바로 수량이 증가되고, 이 내용이 만약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변경 사항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변경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 채팅은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보내면 관리자가 아래에 채팅을 적어서 전송하면 바로 기재되는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관리자 화면의 구조도는 구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량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화면의 이름을 보여주는 툴바와 화면 전환을 위한 바텀 내비게이션, 변경사항을 저장하기 위한 버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설계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화면은 로그인 화면에 관련된 클래스 메서드의 기능에 대한 걸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제한 요소입니다. 경제성, 편리성, 윤리성, 안전성, 유지관리 용이성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경제성으로는 열람실 내 QR코드를 배치하여 추가적인 비용의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의 손실은 QR코드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물품의 분실이나 손상 시 사용자가 물품 가격을 보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편리성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각 화면마다 도움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리성은 개인정보는 사용자 권리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하게 할 겁니다. 안정성으로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유지관리 용이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파일명을 쉽게 작성을 했고 주석을 사용해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여 모두 대여 앱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첫 화면입니다. 회원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했을 때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은 홈, 알림, 설정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은 보시는 것 같은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물함을 대여해보겠습니다. 이용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사물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8번 사물함을 대여해보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대여한 사물함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반납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람실을 예약해보겠습니다. 열람실과 그룹 스터디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당을 예약해보겠습니다. 혼밥존과 일반존을 예약할 수 있고 나의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식사시간 연장과 퇴장이 가능합니다. 혼밥존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식사 소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대여입니다. 이용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림 화면입니다. 앱의 모든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 화면입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도움말에서는 사물함, 열람실, 식당, 물품에 대한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정보에서 앱의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앱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